자, 첫 번째, 투자자산의 의의 및 종류. 자, 기업에 유휴자금이 있다. 그래서 기업에 이제 그 돈이 좀 놀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영리 목적이라 그러죠. 자,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이라는 거 뭐냐면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나 아니면 부동산 등등의 땅을 산다든지 건물 산다든지 투자를 하게 되죠. 이 중에서 1년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자산을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으로 겁나 분류한다. 자, 종류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따로 그렇게 알아둘 만큼 그렇게 겁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요 두 개. 자, 이렇게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뭐 얘네들은 별표 한 두 개 정도 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투자 부동산도 얘도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만 표시만 해주세요. 아시죠? 자, 자산의 분류. 자, 두 번째 자산이란 걸 어떻게 분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은 사실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 보유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겁나 분류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토지라 그러면 무조건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유형 자산에 눈에 보이는 토지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게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일단 사용 목적이면은 유형 자산의 토지로 그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우리 회사가 뭐 직접 거기다 공장을 짓든지 뭐 주차장으로 쓰든지 뭐 남한테 타인에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거면 유형 자산 맞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에요. 우리 회사 부동산 매매업이면 땅 사고 파는 회사잖아요. 건물 사고 팔고. 그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재고자산이에요. 그죠? 주요 목적 사업에서 사고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번엔 땅을 사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도 아니에요. 직접 사용할 것도 아니고 땅을 사고 파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요번에는 투자 목적 혹은 시세 차익 목적으로 땅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두면은 오르는 게 이제 원래 그거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샀다 그러면 투자 자산이 되겠고요. 특별히 투자 자산 중에서도 계정 과목은 자, 투자 부동산이라는 그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자, 위로 잠깐만 가보시면은 자, 종류 중에서 이거만 볼게요. 자, 투자 부동산 아까 표시한 부분인데 토지든 뭐 건물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런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겁나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다. 됐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자, 간단한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목적 사업이 제조업이에요. 공장 이전 목적으로 보유 중인 토지. 요거는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요건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그런 것들은 투자 자산이에요. 3번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컴퓨터 요거는 비품이죠. 사무실 비품.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계속 사고 팔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 요게 맞죠. 요거는 건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재고자산으로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요런 거는 손으로 직접 회계 처리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험장에서도 그냥 시험장에 쭉 써보세요. 시험지에다가. 자, 비업무용 토지. 사실 요게 핵심 사항인데요. 비업무용 토지. 우리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 목적으로 사용 건 아니다. 지금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재고자산으로 보기도 애매해요. 그죠? 우리 다 부동산 매매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해서 요거는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하겠죠. 그죠? 사용 목적도 비업무용이니까 사용 목적 아니고 그 다음에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재고자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요거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장부 금액 600만원을 700만원의 세무에 겁나 처분하고 처분대금 50%는 저쪽이 발행한 당좌수표 나한테 현금이죠. 나머지는 그쪽 회사가 발행한 약속원으로 받아. 요거는 받으러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아니 이거 상거래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상품이나 제품 팔고서 그 상거래를 통해서 어음을 받은 게 아니죠. 요거는 그냥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우리 어음이라 그래서 무조건 받으러음인 건 아니에요. 아시죠?
상거래 목적이 아니라면 이건 미수금을 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투자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 샀을 때는 투자 부동산이고요. 자, 요거 자, 지금 투자 부동산 장부 금액이 없어지겠죠? 우리 회사 장부에 적혀있던 투자 부동산 600만원 이렇게 사라지면서 700만원 세무에 처분했어요. 처분 대금. 자, 그러면 현금으로 자, 350만원. 그 다음에 미수금, 상거래 채권 이외의 채권이기 때문에 미수금을 절반인 350만원을 겁나게 이렇게 처분을 하였다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뭔가를 팔면은 항상 처분 손익이 생기게 되는데, 자, 지금 처분해서 이익 봤죠? 그죠? 600만원짜리 팔면서 700만원 받았기 때문에 100만원만큼 내가 돈 벌었죠. 자, 처분이익이에요. 자, 처분이익인데 우리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텐데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겁나 100만원 해주시면 되겠다. 유형자산은 아니죠, 그죠? 투유무기에서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아마 시험에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사용되지 않는 개념 과목. 자, 투자 부동산 사라졌죠. 있고요. 받으럼 없죠. 받으럼이 아니라 미수금이죠. 요게 3번에 미수금이 안 들어갔다면 사람들이 꽤 많이 속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출제자분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현금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다는 얘기다. 상거래 채권이 아니죠. 자, 농담이고요.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아주 착한 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눈물을 머금고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네.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비업무용 토지. 이제부터는 그냥 비업무용 하면은 그냥 투자자산이라고 하세요. 투자 부동산. 700만원에 겁나 구입하고요. 먼저 지급한 계약금. 계약금. 요거 상거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지급하면 선급금 자산, 내가 수령하면 선수금 부채예요. 상거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아, 지급했구나. 이거 선급금인데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지금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 거래일이 돼가지고 이거 없애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요거를 차감한 잔액 중 그걸 또 쪼개 50%는 타사가 발행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거 현금이죠. 내가 발행한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아주 악랄하게 문제를 내셨네요. 예. 자,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하여 겁나 지급했다. 약소금이지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그냥 회계 처리를 손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이거를 뭐 머릿속으로 풀려 그러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정 과목만 저처럼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자, 여러분이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자, 투자 부동산 겁나 사왔죠. 700만원. 그 다음에 계약금 70만원을 먼저 차변 계정인데 얘를 대변으로 써서 없애는 거예요, 지금. 자, 70만원 겁나 빼주고요. 자, 700만원에 70만원 빼주면 630인데 절반이 315만원. 자, 현금으로 일단 타임 발행 수표죠. 31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상거래가 아닌 부채니까 미지급금으로 31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없는 거 선급금 있죠? 네, 선급금 감소로 있어요. 지급은 없어요. 네, 아까랑 마찬가지 상황이네요. 투자자분께서 또 악랄한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자, 미지급금 있고요. 그 다음 현금 있죠? 타임 발행 수표.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의의 및 종류 봤고요. 자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 유가증권의 요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요번 회차의 가장 실질적인 대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유가증권의 요약. 자, 우리 유가증권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가치를 담은 증권을 뜻한다. 자, 유자는 뭐예요? 있을 유자. 자, 요거 한자로 저는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유가. 가짜는 뭐예요? 가치. 이것도 한자로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니까. 지금 한자 시간 아니잖아요. 한문 시간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유가 증권. 증권은 뭐냐면 종이로 생각하면 종이. 가치가 담겨있는 종이다라는 얘기다. 자, 같은 종이라도 무슨 뭐 A4용지 뭐 이런 거 그거 안에 뭐 가치가 있어요? 별다른 가치가 들어있진 않죠.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는 그 한 장에 몇만 원일 수도 있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일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막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같은 종이지만 특별한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종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도 불러요.
및 채권은 이제 채무증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겁나 분류를 한다는 얘기다. 자,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는데요. 보유기간은 단기예요. 단기는 1년 이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산은 안 되고요. 투자자산은 안 되고, 자, 유동자산에서 당좌랑 재고가 있죠. 재고자산을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당좌예요.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겁나 분류를 하면 되겠다.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거를 분류할 때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 당좌자산에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투자자산에 와서 얘네들은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셋 다 중요해요. 아시죠? 자, 주식이냐 채권이냐 얘네들. 자, 단기 매매증권은 계정 과목이 하나죠. 금방 사왔다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몇 달 가지고 있다가 그럼 팔 거예요. 1년 이내. 얘는 계정 과목이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 채권을 사왔으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도 둘 다예요. 둘 다. 주식 채권 다 어쨌든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장기 투자 목적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는 만기 보유 증권은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얘기를 나눴겠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자, 이 이름에 힌트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네, 바로 만기라는 단어가 있죠. 주식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는 그 만기라는 게 없어요. 회사가 망해야 주식이 없어지는 거고, 그 대신에 채권은 따로 정해진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주식은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취득 수수료. 겁나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취득할 때 뭔가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 처리예요, 자산 처리예요?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이죠. 그렇지만 자, 모든 자산에 딱 한 가지 예외.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겁나 중요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자, 그것도 900번대. 자, 900번대라는 건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수수료 비용이 뜨면은 다 800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만 또 900번대예요. 엄청나게 튀는 친구죠. 네, 엄청나게 튀는 친구이기 때문에 별표 5개 오지게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매도랑 그 만기 보유 증권은 얘네들은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뭐예요? 해당 자산을 처리하는 거죠. 취득부대 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얘만 그래요. 얘만. 자, 그 다음에 평가손익이 있어요. 평가를 한다는 거는 기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12월 31일 되면은 그 날짜의 가격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거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평가손익이 발생했으면 돈 벌었으면 올랐으면 이익이고 떨어졌으면 손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손익계산서 IS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돈 벌었으면 이익이고 손해봤으면 손실이고. 요번에는 얘가 특이해요. 돌아가면서 사고를 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봤는데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BS. 자산? 아니. 부채? 아니. 자본. 자본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냥 외우진 마시고 그냥 겁나 기네. 어쨌든 얘는 자본으로 처리한다더라. 자, 제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해되면 말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우리 IS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익이나 이익으로 처리돼가지고 수익에서 비용 빼가지고 이익이 계산되죠. 그 이익은 자본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그걸로 이제 배당 주는 거거든요. 이제 돈 번 거를 다 모아놓은 게 이익잉여금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샀어요. 100만원 샀어요. 100만원 사가지고 상한가 쳐가지고 상한가 30만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에 30만원까지는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상한가를 쳤어요. 야, 30만원 그냥 꽁돈 생겼죠. 친구한테 바로 전화하는 거죠. 야, 거봐. 야, 형님이 이거 뜬다고 했잖아. 야, 오늘 이따가 삼겹살 소주나 먹자. 야, 형님이 쏠게. 친구한테 딱 전화해. 기분 좋게. 이게 이미 팔았거나 아니면 뭐 내일쯤 팔 거다. 그러면은 말이 되죠. 돈 이거 번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 써버려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투자하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거 3년 동안 투자할 건데 오늘 하루 30만원 떴다고 그래서 막 기분 좋다고 막 돈 써버릴 수 있어요? 아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을 줄 수가 있어요. 주주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주식 투자도 했어요. 30만 원 벌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바로 금방 1년 내에 팔아버릴 거니까 큰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 가능 주권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1년 넘게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 그래서 요거를 홀라 그 수익으로 처리해가지고 그 배당을 줘버리면은 나중에 떨어졌을 때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자본의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굳이 자본으로 해서 요거를 묶어 놓는 것이다. 배당 주지 못하게 그런 성격이다. 다이어트 시간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얘는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사채 관련된 회계처리나 비슷해요. 어쨌든 우리는 원가로 평가를 한다 라는 거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 혹은 상각 후 원가라는 걸로 평가를 한다더라. 왜냐면은 얘는 채권을 가지고 어차피 만기까지 보유할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중간에 이자가 나오거든요. 나는 그냥 정해진 이자 받으면 돼요. 뭐 액면가액의 3%씩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만기 되면은 나는 원금 잘 회수하면 되는 거죠. 이 채권이라는 것도 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나랑 상관없죠. 내가 받을 돈은 정해져 있어요. 이자랑 원금.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처분 손익 빠이빠이야. 그래서 마무리는 아름답게 처분해서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든 어쨌든 마지막은 전부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다.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 표 하나만 가지면 뭐 어떤 문제든지 자신있게 좀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조금 내려오면은 매도 가능 증권의 각주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상 원래 정의는 뭐냐면은 유가증권 요 세 개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얘네 두 개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나머지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정의. 이건 이제 객관식에서 나온다면은 맞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자, 네 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아까 그 표를 떠올리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해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별도의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처리를 하게 된다. 1번이네요.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BS죠. 재무상태표에 겁나 반영된다. 네. 왜냐? 배당을 주면 안 되니까 너 잠깐 대기해. 너 BS 들어가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처분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맞는 내용이거든요. 자, 각주에 이게 무슨 얘기냐? 구입식 아니에요? 마지막 팔 때 뭐 증권거래 수수료나 뭐 그런 게 이제 비용이 뜰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별도의 비용 처리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유는 유형자산 파트의 그 보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만간 나와요. 투유목이니까 투자자산 바로 다음이죠. 얘는 그냥 별도의 뭐 수수료 비용이나 무슨 비용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따로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처분 손익에 반영되거든요.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번이 틀렸었고요.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에 상각 후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맞아요. 또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유가증권에서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겁나 분류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1년 내에 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식이다. 주식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거 3개월 있다 팔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런 거를 시장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는 이제 힘들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식을 갖다가 막 그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주식 사실래요?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단기간에 팔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야, 너는 1년 내에 못 팔 거야.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 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 1번이네 또. 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하나 안 하는 게 있죠? 만기보유증권은 평가하지 않는다. 자, 틀린 설명이었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보유이익. 자,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미실현. 즉, 쉽게 말해서 주식을 팔지 않았다, 실현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평가손익이에요. 반대로 그럼 실현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 있어요? 처분손익이라는 뜻이겠죠. 이미 주식을 팔아가지고 실제로 실현된 거죠. 지금은 요 미실현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기말에 내가 보유하면서 평가했을 때 그 평가손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단기순이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단기 매매증권은 맞아요. 얘는 바로 배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IS 항목으로 분류를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자본으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겁나 기내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틀렸고요. 만기에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가 아니라 바로 만기보유증권으로 겁나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 다 틀렸고요. 자, 3번. 일반 기업의 기준에 의한 단기매매증권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 주식의 경우는 배당금이 나오고 이자 나오죠. 얘네들 뭐요? 영업의 수익이죠. 바로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맞죠?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겁나 처리한다. 자, 요게 지금 단기매매증권이기 때문에 일단 취득시부터 생각해볼게요.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수수료 발생하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한다. 취득부대비용 아니다. 겁나 특이하다. 맞죠?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자,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즉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시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지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2번이 틀렸네요. 자, 결산 시점에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 떨어졌네. 그러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맞는 것이죠. 자, 취득 후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한다. 즉 쉽게 말해서 상장 폐지가 됐다. 그래서 빨리 팔기가 어려워졌죠. 단기간에 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규정 과목, 특히 뭐예요? 정확하게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업의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채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를 해야겠죠. 그죠? 맞고요. 자, 단기, 매도, 만기 셋 다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아까 나온 거랑 같은 표현인데, 자,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하지 않죠.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또 나왔어요. 유명한 문장이라고 했죠. 자,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맞아요. 맞고요. 4번도 조금 유명한 문장인데요. 만기에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을 겁나 분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투자자산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투자자산의 의의 및 종류. 그래서 기업에 돈이 남는 경우에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기 위해서 1년 넘게 어디다 투자한다. 뭐 부동산이나 건물, 뭐 주식 채권 이런 데 투자하면 투자자산이고요. 자산의 분류는 뭐예요? 목적에 따라 자산을 분류한다는 것이죠. 사용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재고자산.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나 투자 목적이죠.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투자자산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유가증권을 요약해가지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해서 그 표만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시면은 정말 웬만한 문제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또 먹는 것도 좀 또 챙겨 드시고 하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